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붕괴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상황. 아프간이 중국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자 시진핑 경악하다. 최근 탈레반의 카불 입성 이후 혼돈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인해 무슬모 국가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현재 중국은 탈레반을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탈레반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궤를 같이 하며 중탈 연합이 구축되는 듯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오히려 시진핑의 이러한 자충수에 중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아편 파장이 한 번 더 재현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중국 관찰자망의 보도에 따르면 웨샤오용 중국 외교부 아프간 특사는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무책임한 철군 결정이 아프간에서 작금의 혼란상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탈레반은 이미 아프간의 중요한 정치 군사적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어 최선의 방법은 탈레반과의 대화를 통해 아프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포용적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거의 동맹 국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중동의 차이나와 아시아의 탈레반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놈들이죠. 중국의 이러한 눈물겨운 구애는 미군 철수 후 아프간에서 중국의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중국인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웨샤오용 외교부 특사도 여타 국가와 함께 테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아프간이 다시 한번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거나 주변국의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왕이 대사는 탈레반이 중국인과 기업들에게 안전보장 증명서까지 발급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탈레반의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 된다는 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현재 중국이 얼마나 아프간발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국은 겉으로는 탈레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취하고는 있으나 속으로는 차라리 당할 바에야 먼저 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있은 직후 중국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긴급한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표한 뒤 바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과 전화통화를 통해 맺은 합의사항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바로 테러 위협과 함께 아프간에서 자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마약에 대한 위협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비해야 할 가장 큰 고민거리는 테러가 아닌 아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이 탈레반의 불법 마약 거래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마약 밀반입이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해외산 물건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 큰 대수냐 하실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중국이고 그 상대가 아프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 전쟁을 통해 백년국치라 불리는 수모의 역사를 겪으며 지독한 PTSD를 겪고 있는데 심지어 상대인 아프간은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탈레반의 주요 수입원이 바로 이 양귀비죠. 아프간은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인 양귀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입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22만 4천 헥타르로 전세계 재배 면적 29만 4,350 헥타르의 무려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가 서울시 면적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유엔 범죄 사무소는 지난해 전세계 양귀비 재배 면적이 2019년에 비해 24%나 증가했는데 이는 탈레반 주도로 아프간의 재배 면적이 전년도 대비 37%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편 생산량도 아프간이 단연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아프간의 아편 생산량은 6,300톤으로 전세계 아편 생산량 7,410톤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양귀비를 이용한 아편 거래가 탈레반의 단일 수입원 중 가장 큰 것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슬람에선 원래 술과 마약 등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물질은 금지하고 있지만 탈레반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비이슬람권에 수출하니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현재 아프간은 심각한 치안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행정체계와 산업 인프라는 전멸되어 경제가 몰락한 상황이고 고급 인력들과 보유해라는 전부 해외로 유출된 상태입니다. 양귀비 밖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겠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탈레반 장악 이후 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하며 아프간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륙 국가인데다가 외국에 있는 90억 달러의 외환이 동결되어 물자 부족과 극심한 빈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등의 지원금도 끊겨 상황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는데요. 즉 돈줄이 끊긴 탈레반은 결국 불법적인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아프간은 통제권을 완전히
완전히 상실했고, 이에 양귀비가 이전보다 더 손쉽게 중국 본토로 넘어가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미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큰 그림 인정. 중국은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과거에도 아프간산 아편이 파키스탄과 중국 신장 위구르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유통 경로인 신장 위구르는 중국 내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분리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입니다. 이에 란저어대 아프간 전문가인 주융바오 교수는 마약 밀매 세력이 극단주의 테러 세력과 결탁할 수 있다며 마약과 테러가 연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이 마약 밀매를 대가로 중국의 분리독립 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국의 구구절절한 애원으로 탈레반은 어떠한 마약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뒤통수 치기 좋아하는 탈레반이 지금보다 더 마약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나름 짱구를 굴려 해결책을 제시하곤 있는데요. 양귀비가 아닌 다른 대체 작물을 지원해 재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이미 미국이 안 해본 바 아니며 짭짤한 수익에 취한 아프간은 결국 양귀비 재배로 회귀하였죠. 양귀비의 수익을 대체 어떤 작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의 작물, 바로 후쿠시마산 농작물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기는 기적의 씨앗으로도 유명하죠. 병도 여러 개 생기지만요. 뭐 이게 별로면 한국 반반 치킨의 대흥행을 제압할 후쿠시마 반반 감귤이나 토마토 반, 이파리 반, 반반 토마토 재배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신도 반반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효에서는 양귀비가 후쿠시마 농작물에 몇 수 접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시진핑이 집권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슬람 무장단체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안에서는 나라를 골마 터지게 하는 약이 성행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아편에 대해서라면 바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합니다. 아편 전쟁 패배 이후 겪은 치욕적인 역사 때문인데요. 중국에는 백년국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담한 100년을 겪은 적이 있는데 1839년부터 1949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아편이죠. 그 아편이 낳은 게 예고. 1800년대 중국 청나라와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인 영국은 차, 비단 도자기, 약재 등 값어치 높은 물건들을 들여왔는데 반면 영국의 물건은 판매되지 않아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무역 적자를 막으려 아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184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년 무려 1400톤 정도의 아편이 중국으로 반입되었고, 당시 중국 남자들의 35% 이상이 아편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는 마비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그야말로 나라의 존속이 어려워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나라 황제는 아편을 금지시켰고 유통되어 있던 아편을 몰수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아편의 소유가 영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를 빌미로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시 전쟁도 마다치 않겠다는 추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거만한 중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영국군에 의해 산산조각 걸레짝이 되어버려 굴욕적인 죄악에 자금, 토지, 권리, 존심 등 다 털렸습니다. 그때 홍콩도 영국에게 할양한 것이죠. 이에 중국은 아프간 아편이 중국에 대거 유입되게 되면 국가 통제력을 상실해 신장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분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간 아편에 많이 아파 보이는 중국. 탈레반과 중국은 현재 겉으로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지만 서로 머지않아 등 뒤에 숨긴 칼을 꺼내들 것입니다. 언제냐가 문제죠. 이러한 조짐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벌이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현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기술자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파키스탄 북부 어퍼 코이스탄 지역에서 중국 1대1로 사업인 다수댐 건설의 중국인 기술자 수십 명을 태운 출근 버스가 이동 중 폭발해 중국인 13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파키스탄 탈레반이 저지른 참사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최근에 발생한 고속도로 참사도 탈레반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나쁜 놈과 못된 놈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악인전에 어쩌면 두 빌런을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반응도 꽤 있는데요. 이게 다 미국이 그려놓은 큰 그림인가 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김에 중국과 탈레반 우리 같이 약속해요. 서로 봐주기 없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